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요즘 매일 걷고 있어. 숨차게 운동 꾸준히 하고 있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한 번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이 내 나이에 정말 필요한 운동일까요? 이 질문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이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놓치게 됩니다. 마치 매일 청소는 하는데 먼지가 제일 많이 쌓이는 구석은 안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노년기에 필요한 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식사할 때 밥, 반찬, 국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운동도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볍게 뛰기 같은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운동들이죠.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심장과 폐를 단련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운동은 우리 몸이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뭐냐고요?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 중에 손을 짚게 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리는 경험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의 대부분은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많이 움직인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만보를 걸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은 저항을 힘겹게 이겨낼 때, 몸무게나 외부의 부하를 견뎌낼 때, 그때 비로소 유지되거나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가벼운 장바구니만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게 바로 근력이 약해진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년기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이나 폐보다도 의외로 근력과 기능의 상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심장이 조금 약해도 약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없어서 혼자 걷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모든 근육을 다 키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모든 근육을 다 똑같이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큰 근육입니다. 어떤 근육이냐고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몸통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힘이 센 근육이 아닙니다. 이 근육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서기, 걷기, 앉기, 버티기. 이런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이 근육들이 직접 담당합니다. 팔 근육이 약해지면 무거운 걸 못 들지만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아예 혼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큰 근육들을 먼저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팔 운동보다 다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력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력 운동은 매일 해야 효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은 운동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은 뒤에 쉬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나서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같은 부위를 매일 반복하기보다는 주 2회 정도로 간격을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월요일에 다리 운동을 했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다시 하는 식이죠. 또 하나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전신을 모두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욕이 앞서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하기도 어렵고 몸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군을 나누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에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목요일에는 종아리와 몸통 근육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각 근육은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서도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는 운동 시간도 짧아져서 부담이 적어지죠. 이게 바로 똑똑한 운동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한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하면 다치기 쉽거든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동작을 정확한 자세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을 때 그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대략 10회에서 15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운동을 한다고 해볼까요? 제대로 된 자세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면 다리가 좀 힘들어지는 정도, 그게 딱 맞는 강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 근육군당 두세 세트만 해도 근육에는 충분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아, 내가 아직 필요한 근육이구나 하는 신호 말이죠. 그럼 전체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짧죠?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력 운동은 매일 조금씩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정해진 날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근력 운동하는 날이다. 이렇게 몸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매일 조금씩 하면 근육도 헷갈려 합니다. 이게 운동인가? 일상 활동인가? 하면서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위한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거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균형과 유연성 운동은 넘어지지 않기 위한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한 발로 서기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큰 근육, 다리와 엉덩이, 몸통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말이죠.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고, 혼자 일어서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동 시간은 길 필요도 없고 동작이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근육이 나 아직 필요하구나 하는 신호를 꾸준히 받도록 만드는 것. 주 2회, 1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내 몸을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